2026년 3월 중동의 전쟁이 터졌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았다. 기뢰를 깔았다. 유조선들이 발을 돌렸다.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길이 하루아침에 막혀버린 거다. 한국에 비상이 걸렸다. 주유소 앞에 줄이 섰다. 정유사들이 긴급회의를 열었다. 경제부처 장관들이 밤새 모였다. 그리고 더 급한 문제가 있었다. UAE에 발이 묶인 한국 국민이 3,500명이었다. 건설 노동자, 의료진, 기업 주재원들. 비행기는 끊겼고 바다는 막혔고 육로는 더 위험했다. 서울에서는 아무 방법이 없었다. 강대국들은 UAE에 압박을 넣기 시작했다. 봉쇄 국면에서 한국만 특별 대우하지 말라고. 중립을 지키라고. UAE 왕실이 고민에 빠졌다. 근데 왕세자는 그 고민을 오래 하지 않았다. 몇 주 전 새벽, 미사일이 아부다비를 향해 쏟아지던 그 밤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패트리어트가 손을 놓은 그 순간, 사막 한복판에서 땀 냄새 나는 한국 기술자들이 조립해 놓은 그 활이 하늘을 지켰던 그 밤을, 그 나라 사람들을 먼저 보내라. 그들이 우리를 지켰다. 이건 그 이야기다. 2024년 여름이었다. 아라비아 반도의 태양이라는 것은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도 못한다. 서울의 한여름이 뜨겁다고들 하지만 그건 그냥 더운 거다. UAE 아부다비 외곽 사막 기지에 내리는 햇볕은 뜨거운 게 아니라 아프다. 피부가 타들어가는 게 느껴진다. 아스팔트 위에 달걀을 깨면 정말로 익는다는 게 농담이 아닌 곳이다. 강민우가 이 땅에 발을 디딘 건 그해 6월 초였다. 인천공항을 떠나면서 아내 이수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말은 없었다. 수연은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는 상황에서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다. 민우가 해외 파견을 나갈 때마다 수연은 그렇게 했다. 그냥 손을 잡았다. 오래 세게. 민우도 말을 못했다. 이번엔 좀 다른 파견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천궁 수출 사업의 현지 설치 및 운용 지원. 말은 그럴싸했지만 실상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시험대였다. 한국이 10년 넘게 갈아 넣은 방공체계가 실제로 쓸만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이 땅에서 증명해야 했다. 계약 금액만 수조 원. 이게 성공하면 중동 전체로 길이 열리고 실패하면 한동안 K-방산이라는 말을 쓰기도 민망해진다. 그런 자리에 팀장으로 왔다. 38살. 방위산업체 입사 12년 차. 천궁 개발팀에서 레이더 체계를 담당했고 실전 배치 운용 교육 과정에서도 빠지지 않았던 사람. 상사들이 그를 이 자리에 밀어넣은 건 그래서였다. 천궁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였으니까. 민우는 팀원 16명을 이끌고 아부다비 국제공항에 내렸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더위가 얼굴을 때렸다. 옆에 있던 팀원 중 막내인 조연서가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중얼거렸다. 팀장님, 여기 사람이 사는 곳 맞죠? 맞아. 그냥 적응해. 어떻게 적응해요, 이게? 민우는 웃지 않았다. 웃을 여유가 없었다. 기지까지는 버스로 2시간이었다. 창밖으로 끝없는 모래가 펼쳐졌다. 간간히 초현대적인 고층 건물이 신기루처럼 튀어나왔다가 사라졌다. 이 나라는 그런 나라였다. 사막 한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비싼 건물을 세우는 나라. 돈이 있으면 뭐든 된다고 믿는 나라. 그러니까 무기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 그러나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민우는 알고 있었다. 무기는 운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운용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수천억짜리 장비를 놓고 믿음이 안 생기면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 믿음을 만들러 온 거였다. 기지에 도착한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다. 설치 공간이 당초 협의한 것과 달랐다. 레이더 시스템의 전개 각도를 확보하려면 구조물 하나를 치워야 했는데 UAE 쪽 담당 장교는 그건 자기 권한 밖이라고 했다. 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언제 결론이 나냐고 물으니까 대충 사흘에서 일주일이라고 했다. 민우는 사흘을 기다렸다. 사흘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다. 직접 쫓아가서 물었다. 아직 결제 중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다시 이틀을 기다렸다. 그래도 진전이 없었다. 결국 현지 코디네이터를 통해 UAE 방공사령부 담당자를 만나 직접 담판을 지었다. 문제는 사흘 만에 해결됐다. 처음부터 직접 가서 말했으면 될 일이었다. 민우는 그 이후로 방식을 바꿨다. 여기서는 기다리면 안 된다. 직접 가서 직접 말하고 직접 해결해야 한다. 한국식으로 알아서 해주기를 기다리는 건 통하지 않는 곳이었다. 설치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도착 열흘째부터였다. 그 열흘 동안 기지 안팎에서는 이미 말들이 돌고 있었다. 한국팀이 왔다더라. 천궁이라는 거 설치한다더라.
외국 기술진들 사이에서 한국팀에 대한 시선은 딱 두 가지였다. 무관심 아니면 조롱. 프랑스 기술 고문단이 먼저였다. 그쪽은 UAE 공군의 항공기 정비 시스템을 납품한 팀이었는데 숙소 식당에서 마주칠 때마다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떠들었다. 야, 한국 방공 체계라는 거 들어봤어? 이름이 뭐라더라, 천궁? 처음 들어보는데. 나도 처음이야. 뭐 이스라엘 거 베낀 거 아니야? 사막에서 작동이나 하겠어? 저 더위에. 한국 에어컨은 잘 만들잖아. 하. 조연서가 주먹을 쥐는 걸 민우가 팔꿈치로 막았다. 들어. 팀장님, 저 사람들이 지금. 들으라고. 민우는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다.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밥을 먹었다. 속이 쓰렸지만 표정에는 내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미국 쪽이었다. 기지 내에는 UAE 측 요청으로 파견된 미군 군사 고문관들이 있었다. 그중 선임인 맥브라이드 대령은 체격이 좋고 목소리가 큰 텍사스 출신이었다. 그는 직접적인 사람이었다. 좋게 말하면 솔직하고 나쁘게 말하면 배려가 없었다. UAE 군 장성들과의 합동 브리핑이 처음 열렸을 때 맥브라이드는 자기 차례도 아닌데 끼어들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패트리어트는 걸프전 때부터 실전에서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나라에 이걸 깔았는지 아십니까? 사우디, 일본, 독일, 이스라엘. 전부 믿고 쓰는 겁니다. 브리핑룸에 있던 UAE 장성들이 그를 바라봤다. 맥브라이드는 계속했다. 검증도 안 된 신규 체계에 귀국의 영공을 맡기시겠습니까? 그건 귀국 국민들에게도 귀국 왕실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결정입니다. 방이 조용해졌다. 민우는 앞에 앉아 있었다. 등 뒤로 팀원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어떻게 하냐는 눈빛들이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였다. 민우의 영어는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정확했다. 기술 용어에 관해서만큼은 어느 원어민보다 정확했다. 천궁은 적어도 소형 표적 탐지 및 교전 능력에서 현존하는 어떤 체계보다 우수합니다. 패트리어트가 잘 못하는 걸 이쪽이 잘합니다.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보안 관계입니다. 그리고 검증은. 그는 잠깐 멈췄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맥브라이드가 코웃음을 쳤다. 소리가 났다. 방 안에 누군가가 그 웃음에 작게 동조했다. 민우는 자리에 앉았다. 브리핑이 끝나고 조연서가 폭도에서 민우 옆을 걸으며 말했다. 팀장님, 저 대령 진짜 알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보여주면 돼. 보여주면요? 그게 전부야. 민우는 그 말을 남기고 앞서 걸었다. 밤이 되면 사막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됐다. 낮에 그 불지옥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밤 공기가 서늘했다. 일교차가 20도가 넘었다. 팀원들 중에는 낮에 더위를 먹고 밤에 감기 기운을 호소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였다. 민우는 밤마다 막사 안간히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썼다. 스마트폰이 있고 카카오톡이 있고 영상통화가 되는 시대에 손편지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좀 별나 보일 수도 있다. 민우도 그걸 안다. 팀원들한테도 말 안 했다. 그냥 혼자 썼다. 이유는 단순했다. 결혼 전에 수연이 한 번 말한 적이 있었다. 나는 손으로 쓴 거 좋더라. 타자로 치면 뭔가 너무 깔끔하잖아. 손으로 쓰면 글씨가 흔들리고 지운 자국도 있고 그게 더 진짜 같아. 그 한마디가 머리에 박혀서 이후로 민우는 먼 곳에 나갈 때마다 편지를 썼다. 모아두었다가 돌아올 때 한꺼번에 가져가기도 하고 현지 우체국이 있으면 붙이기도 했다. 수연이 그 편지들을 박스에 넣어두고 있다는 걸 민우는 알고 있었다. 직접 말한 적은 없었지만 이사할 때 수연이 그 박스를 제일 먼저 챙기는 걸 봤다. 아부다비에서 첫 편지를 쓴 건 도착 사흘째 밤이었다. 마이너스. 수연아, 도착은 잘했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더위가 한 대 때리더라. 조연서는 공항 나오자마자 이게 뭐냐고 했는데 그 표정이 웃겼어. 너도 알잖아. 걔가 어이없을 때 짓는 그 표정. 기지는 생각보다 넓어. 막사는 에어컨이 있어서 잠은 잘 수 있어. 밥은 맛은 없는데 먹을 수는 있어. 양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여기 사람들이. 된장찌개 생각난다. 이 더위에 된장찌개 생각이 난다는 게 좀 우습기는 한데. 여기 오기 전에 별 걱정 없다고 했잖아.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 장비 걱정은 진짜 없어. 그건 자신 있어. 우리가 얼마나 오래 만들었는지 내가 제일 잘 아니까. 근데 사람들 걱정은 좀 있어. 여기서 믿어주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도 할게. 그러려고 온 거니까. 별이 많아.
사막이라 그런지 엄청 많이 보여. 서울에서는 못 보던 별들이 다 보이더라. 근데 이상하게 쓸쓸해. 별이 많으면 좋아야 하는 거 아닌가. 잘 자. 거기는 지금 새벽이겠다. 민우.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편지를 쓰고 나면 조금 가벼워졌다. 이유는 모르겠다. 그냥 그랬다. 봉투에 넣어 책상 서랍에 뒀다. 아직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 쌓여갔다. 설치 작업은 매일 새벽 6시에 시작됐다. 오전 중에 가장 많이 했다. 낮 12시가 넘어가면 태양이 너무 강해서 장비에 영향이 갈 수 있었다. 금속 표면 온도가 80도를 넘기 시작하면 전자 장비는 흔들렸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그늘에서 할 수 있는 작업들만 했고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다시 나갔다. 팀원들이 버텨줬다. 16명 중 가장 나이 든 사람이 최기태, 45살이었다. 천궁 발사대 체계 전문가였다. 젊은 친구들이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오후에도 최기태는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일을 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냥 묵묵히 했다. 민우는 그게 고마웠다. 말보다 더. 가장 어린 건 조연서였다. 26. 탐지 레이더 운용 지원 담당이었는데 손이 빠르고 눈이 좋았다. 성격은 급하고 입이 가벼웠지만 일 앞에서는 진지했다. 프랑스 기술진한테 조롱 들었을 때 주먹 쥐었던 그 아이가 작업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갔다. 사람들이 있었다. 그게 다행이었다. 어느 날 밤 민우는 편지를 쓰다가 잠깐 멈췄다. 창밖으로 지평선 너머에 뭔가 반짝이는 게 있었다. 일정하지 않게 불규칙하게. 처음엔 차 헤드라이트인 줄 알았는데 방향이 맞지 않았다. 뭔지 몰랐다. 그냥 바라보다가 다시 편지로 눈을 돌렸다.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되기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천궁 설치가 완료된 건 도착 20알째였다. 마지막 케이블을 연결하고 시스템 점검 절차를 돌릴 때 민우는 팀원들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UAE 방공사령부에서 공식 인수검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인수검사에서 모든 수치가 기준을 통과하면 공식적으로 UAE 방공망에 편입된다. 그 이후부터는 실제 작전 상황에 투입될 수 있다. 인수검사 이틀 전부터 기지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UAE 군 관계자들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많았다. 브리핑룸에 모였다가 흩어지고 다시 모이고. 장교들 표정이 굳어 있었다. 누군가 언성을 높이는 소리도 들렸다. 민우가 현지 코디네이터 알리 알마이너스 하시미에게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알리는 한국어가 유창했다. 서울에서 3년 유학한 경험이 있었다.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정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북쪽에서. 어느 쪽이요? 알리는 대답 대신 창밖 방향으로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예멘 방면이었다. 민우는 그날 저녁 팀 전체를 불러 모았다. 별다른 설명은 하지 않았다. 그냥 말했다. 내일부터 개인 야간 외출 금지. 작업 끝나면 바로 막사로. 비상 상황 시 집결 포인트 미리 확인해두고. 조연서가 손을 들었다. 팀장님 무슨 일 있어요? 모른다. 모르면서 이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러는 거야. 팀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민우는 더 말하지 않았다. 무서워할 필요는 없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닌 척할 수도 없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팀원들을 붙들고 있어야 했다. 그날 밤 민우는 편지를 쓰지 않았다. 대신 수연에게 카카오톡을 보냈다. 잘 지내지? 금방 답장이 왔다. 응. 너는? 나도 잘 있어. 3글자짜리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필요한 말은 그거였다. 수연도 알고 있었을 거다. 그래도 더 묻지 않았다. 자, 연락해. 그렇게 끝났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인수검사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UAE 방공사령부에서 살렘 R-만 수리 준장이 직접 나왔다. 맥브라이드 대령도 참관인 자격으로 왔다. 공식적으로는 파트너십 차원의 참관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어떻게 되나 보러 온 거였다. 탐지 레이더 작동, 미사일 연결 체계 확인, 지휘 통제 소프트웨어 점검, 가상 표적 추적 테스트. 항목마다 수치를 뽑고 기록했다. 민우는 팀원들과 함께 각 포인트에 배치되어 진행했다. 3시간이 걸렸다. 마지막 항목이 끝나고 기술 담당 UAE 장교가 수치를 취합했다. 살렘 준장이 서류를 받아 들고 후었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합격입니다. 민우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옆에서 최기태가 두 눈을 감았다 떴다. 맥브라이드는 아무 말도 없었다.
서류를 한번 보더니 그냥 자리를 떴다. 그날 저녁 민우는 오랜만에 편지를 썼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수연아, 오늘 검사 통과했어. 숫자들이 다 기준 넘었고 공식으로 여기 방공망에 들어갔어. 아무 일도 없으면 이게 그냥 끝이야. 설치하고 가르쳐주고 철수하는 거. 그게 원래 계획이야. 근데 요즘 기지 분위기가 좀 이상해. 뭔가 긴장감이 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 나도 잘 모르겠어. 별거 아닐 수도 있어. 걱정하지 마. 이쪽은 전문 방공기지야. 가장 안전한 곳 중에 하나야. 근데 솔직히 나도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여기 와서 처음으로 그 마음이 강하게 드네. 된장찌개 먹고 싶고 소파에서 뒹굴고 싶고. 수연아, 잘 지내고 있지? 민우. 봉투에 넣고 서랍에 넣었다. 이번에는 우체국에 갈 수 있으면 붙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이틀 후에 공격이 시작됐다. 제사장 새벽 2시 17분. 경보음이 울린 건 새벽 2시 17분이었다. 민우는 잠을 자고 있었다. 정확히는 자려고 누워 있었다. 요즘 잠이 잘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생각이 너무 많았다. 결국 천장을 보다가 그것도 지쳐서 눈이 스르르 감기는 참이었는데 기지 전체에 경보 사이렌이 터졌다. 처음엔 훈련인 줄 알았다. 훈련이 아니라는 걸 안 건 폭도로 뛰어나갔을 때였다. UAE 군인들이 전투 장비를 갖추고 뛰고 있었다. 잔교 하나가 알아보러 소리를 질렀다. 민우 옆에서 알리가 흰 얼굴로 통역했다. 실제 상황이에요. 얼마나? 지금 레이더에 다중 표적이 잡히고 있대요. 서쪽에서. 민우는 뒤를 돌아봤다. 팀원들이 폭도로 나오고 있었다. 잠옷 차림인 사람도 있었다. 다 따라와. 명령이 아니었다. 그냥 말이었는데 모두 따라왔다. 통제소까지는 뛰어서 3분이었다. 통제소 안은 이미 UAE 방공 지휘관들로 가득했다. 대형 화면에는 레이더 화면이 펼쳐져 있었다. 서쪽에서 다수의 점들이 이동하고 있었다. 빠른 것들과 느린 것들이 섞여 있었다. 빠른 것들은 순항미사일이었다. 느린 것들은 드론이었다. 살렘 준장이 화면 앞에 서서 지휘관들과 빠르게 말을 나눴다. 민우가 들어오자 그가 고개를 돌렸다. 잠깐 눈이 마주쳤다. 살렘이 말했다. 패트리어트가 교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는 화면 한쪽을 가리켰다. 적어도 쪽이었다. 저건 패트리어트가 못 잡아요. 드론들이었다. 적어도 저속 소형.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았다. 패트리어트 체계는 고속 대형 표적에 특화되어 있었다. 그 빈틈을 정확하게 파고드는 공격 구성이었다. 누군가가 패트리어트의 약점을 연구하고 거기에 맞춰 설계한 공격이었다. 민우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갔다. 저게 우리 겁니다. 살렘 준장이 그를 봤다. 준비됩니까? 네. 확실합니까?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헤드셋을 들어 썼다. 팀원들을 돌아봤다. 조연서가 레이더 모니터 앞에 이미 앉아 있었다. 최기태는 발사대 연결 체계 확인을 하고 있었다. 말 한마디 없이 각자 자기 자리에 있었다. 민우가 말했다. 1포대 교전 준비. 적어도 목표 우선 지정. 탐지 반경 확장, 필터 최소화. 레이더가 반응했다. 화면에 하나씩 포착되기 시작했다. 26개의 점. 드론들이었다. 거기에 패트리어트가 놓친 순항미사일 2발이 섞여 있었다. 총 28개의 표적. 교전 우선순위 설정 완료. 조연서의 목소리였다. 발사 체계 이상 없음. 최기태였다. 민우가 살렘 준장을 봤다.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우가 말했다. 발사. 하얀 빗줄기가 밤하늘을 가르는 순간을 민우는 통제소 유리창을 통해 봤다. 하나씩이었다. 순서가 있었다. 체계가 스스로 판단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발사했다. 민우는 그냥 보고 있었다. 인터셉트 확인 신호가 화면에 하나씩 찍혔다. 첫 번째. 격추. 두 번째. 격추. 세 번째. 격추. 통제소 안이 조용했다. 숨을 죽이고 화면만 봤다. 숫자가 늘었다. 15, 20, 25, 26, 27, 그리고 28. 화면에서 표적 점들이 전부 사라졌다. 16분이었다. 공격 시작부터 마지막 격추까지 정확히 16분. 잠깐의 침묵이 있었다. 그리고 통제소 안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다. 알아 보였다. 무슨 말인지는 몰랐는데 뜻은 알 것 같았다. 그 소리를 신호로 함성이 터졌다. UAE 방공 지휘관들이 서로 끌어안았다.
누군가는 이마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다. 살렘 준장이 민호 앞에 섰다. 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도시 피해. 그가 확인을 요청하듯 말했다. 통신병이 보고를 넣었다. 기다렸다. 보고가 들어왔다. 알리가 통역했다. 정유시설 피해 없음. 공항 피해 없음. 민간 지역 피해 없음. 파편 낙하 없음. 살렘 준장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민우의 어깨를 두 손으로 붙잡았다. 한국의 활이 우리 하늘을 지켰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목구멍에서 뭔가 올라오는 것 같았다. 꿀꺽 삼켰다. 맥브라이드 대령이 그 옆을 지나쳤다. 민우를 보지 않았다. 아무 말도 없었다. 그냥 지나쳤다. 그런데 문 앞에서 딱 멈추는 게 보였다. 뒤를 돌지는 않았다. 그냥 한 박자 멈춰 있다가 문 밖으로 나갔다. 민우는 그걸로 충분했다.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격추 성공 뉴스가 서울에 전해지고 방위사업청이 조용히 내부적으로 축하 분위기를 가지던 그 무렵 다른 뉴스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부설하기 시작했다는 정보였다. 처음엔 경고성 조치라는 분석이 많았다. 실제로 봉쇄까지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 그러나 사흘 후 일본 유조선 한 척이 해협 입구에서 기뢰에 파괴됐다. 선원들은 무사했지만 배는 크게 손상됐다. 그날 이후로 국제 유조선들이 호르무즈를 피하기 시작했다. 보험사들이 먼저였다.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보험료를 4배로 올렸다. 그러자 해운사들이 줄었다. 대형 유조선들이 발길을 돌렸다. 2주가 지나지 않아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 상태가 됐다.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지나는 길이었다. 서울에서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서 가져왔다. 비축유가 있기는 했지만 그것도 무한정은 아니었다. 경제부처 장관들이 밤새 모였다. 정유사들이 긴급 대책을 논의했다. 주유소 앞에 줄이 서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그리고 UAE에 발이 묶인 한국 국민이 3,500명이라는 숫자가 공식 집계됐다. 건설 현장 노동자들, 병원 의료 지원단, 기업 주재원들, 항공사 지상직 직원들, 그리고 민호의 기술팀 16명. 상업항공편이 먼저 끊겼다. 분쟁 지역 인근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항공사가 UAE 노선을 중단했다. 공항은 열려 있었지만 탈 비행기가 없었다. 육로는 더 위험했다. 바다는 봉쇄됐다. 민우는 본사에 전화를 했다. 우리 귀국 일정이요. 현재 파악 중입니다. 파악 중이 아니라 방법이 있어야죠. 외교부 쪽이랑 협의 중이에요. 얼마나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민우는 전화를 끊었다. 막사로 돌아와서 팀원들을 봤다. 다들 알고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으니까. 조연서가 물었다. 팀장님, 우리 나갈 수 있어요. 응. 언제요? 곧. 곧이 언제예요? 곧은 곧이야. 조연서가 더 묻지 않았다. 억지로 믿어주는 눈빛이었다. 민우는 그날 수연에게 전화를 했다. 영상통화. 수연은 화면에 나타나자마자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다. 민우가 먼저 말했다. 걱정하지 마. 진짜야. 나 있는 데가 기지야. 제일 안전한 곳 중에 하나고 사람들도 다 있어. 수연이 말했다. 뉴스 보고 있어. 거기 한국 사람들이 3,500명이래.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거잖아. 수연이 잠깐 조용했다. 밥은 먹고 있어? 먹고 있어. 잘은 자? 자. 거짓말이지. 조금. 수연이 창밖을 잠깐 봤다가 다시 화면을 봤다.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 근데 방법이 없진 않을 거야. UAE가 아직 우리한테 나쁘게 할 이유가 없어. 맞아? 맞아. 확실해? 민우는 잠깐 망설였다. 확실하진 않아. 근데 그렇게 믿고 싶어. 수연이 웃었다. 작게. 그래. 믿어. 공격이 있고 나서. 한 주가 지났을 때 민우는 살렘 준장이 굉장히 피곤해 보인다는 걸 알아챘다. 준장은 원래 눈빛이 날카로운 사람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음을 계산하는 눈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눈빛이 흐려 있었다. 회의를 끝내고 나올 때 한숨이 짧게 새어나오는 게 보였다. 민우가 알리에게 물었다. 준장님 무슨 일 있어요? 알리가 주변을 한번 보고 낮게 말했다. 위에서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위요? 여러 곳이요.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중국 쪽에서도 그렇고. 봉쇄 국면에서 특정 국가 국민에게 편의를 주면 외교적으로 균형이 안 맞는다는 논리래요.
민우가 잠깐 말이 없었다. 한국을 외면하라는 거예요. 알리는 직접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표정이 대답이었다. 논리는 그럴싸했다. 호르무즈 봉쇄 상황에서 UAE가 한 나라 국민들만 특별 대우에 빼내면 그게 선례가 된다. 다른 나라들도 달라고 할 것이고 UAE는 모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된다. 중립적으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논리였다. 그 안에 무언가 다른 계산이 있다는 걸 민우는 알았다. 이번 공격에서 천궁이 주목을 받았다. K-방산이 중동에서 실전 성능을 증명한 이 사태를 조용히 묻고 싶은 나라들이 있었다. 한국 기술진을 UAE가 특별히 챙겨 내보내면 그 우호 관계가 뉴스가 된다. 그게 또 광고가 된다. 그걸 원하지 않는 쪽에서 외교적 압력을 넣은 거였다. 국가 간의 일이란 그런 거였다. 왕실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렸다. 며칠째 열린다는 말이 나왔다. 결론이 안 난다는 뜻이었다. 민우는 팀원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밤에 편지를 썼다. 수연아,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할게. 여기서는 뭔가 결정이 나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우리가 천궁으로 이 나라 하늘을 지켰어. 단 한 발 오차 없이. 근데 그게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지 아닌지를 지금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고 있어. 억울하냐고? 조금. 근데 원래 세상이 그런 거라는 것도 알아. 팀원들이 버텨주고 있어. 최기태 씨는 아무 말 없이 오늘도 장비 점검을 했어. 조연서는 낮에 밖에서 뭔가 오래 보더니 별 특별한 거 없다는 표정으로 들어왔어. 이 친구들이 없었으면 나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잘 자. 거기도 늦었겠다. 민우. 결론이 난 건 사흘 후였다. 아침에 살렘 준장이 민우를 찾아왔다. 표정이 달랐다. 사흘 만에 눈빛이 돌아와 있었다. 왕세자 전하께서 귀하를 접견하고 싶어 하십니다. 민우는 작업복 차림이었다. 장갑을 끼고 있었다. 지금요? 지금입니다. 왕실 접견실은 기지 본부 건물 안에 있었다. 이런 곳에 이런 방이 있는 줄 몰랐다. 천장이 높고 벽에 기하학 무늬 장식이 있었다. 바닥에는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었다. 민우는 먼지 묻은 작업복 바지를 손으로 털다가 그냥 뒀다. 왕세자가 들어왔다. 민우는 들은 것보다 젊다고 생각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다. 흰 전통 복장이었다. 옆에 보좌관들이 2명 있었는데 왕세자가 들어서는 순간 그들이 일제히 굳었다. 민우도 굳었다. 왕세자가 민우 앞에 멈췄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미 서 있었다. 그러니까 한 발 앞으로 나왔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살렘 준장의 표정 변화로 알 수 있었다. 보좌관 한 명이 눈을 크게 뜨는 게 보였다. 왕세자가 말했다. 영어였다. 또렷하고 낮은 영어. 며칠 전 밤, 우리 아이들이 자고 있는 도시를 당신들의 활이 지켰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 딸아이가 잠든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보가 울렸을 때 왕세자가 잠깐 멈췄다.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당신들 덕분입니다. 민우가 말하려다가 멈췄다. 왕세자가 계속했다. 외부에서 여러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균형, 중립, 외교적 부담. 그런 말들을 나도 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 말들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 빚은 외교 계산표에 올라가는 종류가 아닙니다. 그것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나라는 다음에도 그렇게 처리될 것입니다. 그는 보좌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우는 나중에 들었다. 그날 오전 회의에서 왕세자가 직접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왕세자가 말을 끊었다는 것을. 그 나라 사람들을 먼저 보내라. 그들이 우리를 지켰다. 발표는 오후에 나왔다. 왕실 명의의 공식 발표였다. 아부다비 왕실 소속 국적기 2대가 즉시 투입되어 한국 국민 3,500명의 귀국을 지원한다. 추가로 봉쇄를 피한 오만 남부 항구를 통해 한국행 긴급 원유 600만 배럴을 제공한다. 이는 외부 어떤 요청이나 압력과도 무관한 UAE 자체 결정이다. 마지막 문장이 핵심이었다. 서울의 뉴스룸들이 일제히 속보를 쳤다. 민우의 스마트폰으로 본사 임원한테서 전화가 왔다. 강 팀장 봤어요. UAE 발표. 봤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민우는 잠깐 생각했다. 천궁이 일 잘했습니다. 출발은 이틀 후였다. UAE 국적기 2대. 3,500명의 한국인이 탑승했다. 민우의 팀은 마지막 편에 올랐다. 장비는 나중에 별도로 처리될 예정이었다.
지금은 사람이 먼저였다. 공항에서 탑승하기 전에 살렘 준장이 직접 나왔다. 그는 민우와 악수를 했다. 오래 잡았다. 다음에 또 옵시다. 준장이 말했다. 가르쳐 줄 게 아직 남았죠. 민우가 말했다. 살렘이 웃었다. 비행기 안에서 민우는 창밖을 봤다. 아부다비가 멀어지고 있었다. 모래와 고층 건물과 사막이 섞인 풍경. 2달을 살았던 곳이 작아지다가 사라졌다. 조연서가 옆자리에서 말했다. 팀장님, 저 여기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왜? 생각해보니까 별이 진짜 많더라고요. 민우가 웃었다. 올 수 있어. 기회 생기면. 팀장님이랑 같이요? 그건 모르겠다. 인천공항에 착륙한 건 다음날 새벽 5시였다. 활주로에 바퀴가 닿는 순간 기내에서 박수 소리가 났다. 조용히 시작된 박수가 커졌다. 울음소리도 섞였다. 민우는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냥 창밖을 봤다. 인천의 새벽 하늘. 흐렸다. 별은 없었다. 그래도 좋았다. 입국장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른 새벽인데도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었다. 기자들도 있었다.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도 있었다. 민우는 사람들 사이를 걸었다. 수연은 문에서 3번째 기둥 앞에 서 있었다. 어떻게 거기 서 있는 걸 딱 봤는지 모르겠다. 그냥 보였다. 멀리서. 민우가 걸어갔다. 수연이 뛰어왔다. 아무 말도 없었다. 그냥 안겼다. 민우는 팔을 둘렀다. 수연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한참이 지나서 수연이 말했다. 목소리가 코에 막혀 있었다. 편지 많이 왔어. 다 읽었어. 된장찌개 해놨어. 집에 가면 있어. 민우가 웃었다. 소리 없이. 이 새벽에. 어젯밤에 해놓은 거. 데우면 돼. 밖으로 나왔다. 인천의 새벽 공기가 서늘했다. 아부다비 새벽보다는 차가웠다. 차가운 게 좋았다. 뉴스를 보면 오늘도 UAE 결정에 관한 분석이 나올 것이다. 600만 배럴의 원유는 오늘도 오만 항구에서 선박에 실리고 있을 것이다. 호르무즈 봉쇄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몰랐다. 민우는 그 생각들을 잠깐 했다가 놓았다. 지금은 된장찌개 생각만 하기로 했다. 수연의 손을 잡고 주차장 쪽으로 걸었다. 손이 따뜻했다. 아부다비 사막에서 수연 손을 생각하던 밤들이 있었다. 지금 그 손이 여기 있었다. 뒤에서 조연서가 소리쳤다. 팀장님, 저 내일 쉬는 거죠? 민우는 돌아보지 않고 손을 들었다. 그걸로 됐다. 하늘의 활은 전쟁에서 이겼다. 하늘을 지켰고 사람을 집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2달 묵은 된장찌개가 식탁 위에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